1940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제 대한민국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전 세계 우방과 파트너들이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한국이 동맹국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8월 17일 CNN은 한국이 세계 4대 무기 공급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에 이어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만들 것이며 국방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에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세계 10위에 그쳤습니다. 작년 수출액 5억 5,600만 달러인 한국은 17억 달러를 판매한 4위인 이탈리아의 큰 폭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미국의 판매량은 106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4대 무기 공급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말 폴란드의 1000대의 K2 탱크, 650문의 K9 자주포, 수십 대의 전투기를 공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K9 자주포와 지원 차량으로 1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호주의 K9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대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호주와 자주포 및 잠수함 판매에 대한 계약이 대기 중이고 폴란드 판매에 이어서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가들에서 구매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중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 영국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시드니 대학 피터 리 연구원은 대한민국의 국방 산업에 대해서 폴란드의 탱크, 전투기와 호주의 곡사포 판매는 지금 한국의 K-드라마, K-팝 현상과 같이 멈출 수 없는 흐름이다. 다음에는 K-무기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2022년에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량은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5년 동안 판매한 방위산업 수출 총 물량의 17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K-무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2년 현재 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국방 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침입에 대비해 유럽과 인도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재원 조달 및 전투력 첨단화라는 병행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넘쳐났던 미국 무기는 자국 국방 산업 역량 강화라는 명목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군사적 재원 조달 및 전투력 첨단화라는 임무까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때 과거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동맹국들에게 첨단 무기들을 공급함으로써 전투력 첨단화라는 도전을 미국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호주 방위산업 진출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호주는 대한민국 하나디펜스의 자주포 30문과 15개의 탄약 보급 차량의 10억 달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국가와의 첫 번째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하나디펜스의 450대 규모인 보병 장갑 차량 270억 호주 달러의 대규모 계약의 전초전 성격이 강합니다. 원래 호주는 미국 및 영국 외의 군사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한국형 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호주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장갑차를 넘어서 호주와 더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입니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용 장비만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비난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자주포와 탱크 수백 대를 제공했고 이로 인한 부족분은 한국이 이번에 폴란드에 판매하게 된 군사 무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주와 폴란드 모두 원래는 미국이 판매해야 할 군사 장비에 대해 한국이 대신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무기를 보낼 때 한국의 군사 무기로 대체할 것이라는 미국과 한국, 폴란드, 나토의 긴밀한 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폴란드의 K-무기가 수출된 것은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비하는 민주주의 동맹국들에는 미국 다음 순위의 방위산업 판매처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위산업 파트너십에 대한 한국의 모습은 그동안 추구해온 방위산업 자립을 위해 열심히 발전해온 덕분입니다. K-무기만의 견고한 국내 제조 기반과 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한 배송, 포괄적인 현지 산업 참여, 맞춤화, 기술 이전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K21 장갑차, K2 전차, KM 샘사이트 미사일 등의 대한민국 최첨단 군사무기는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새로운 첨단 전투력을 갖추게 될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만들게 될 KDX 해군 이지스함, 공격 잠수함, KF-21 전투기, 미래 경항공모함, 탄도미사일 등은 앞으로 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할 대한민국 국방 현대화 계획의 고작 일부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성장하는 데는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도 한몫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동맹국의 자국 무기 기술 판매 및 기술 이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은 한국이 방위산업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시킨 요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값싼 모조품을 만드는 경쟁국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미 의회가 2015년 첨단 전자 스캐너 어레이를 포함한 4개 항공기 통신 및 추적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이 이 기술을 이용하여 쉽게 비행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질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한국은 국산 전투기 KF-21을 만들었고 이제 전력 투입 직전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판매 방식 때문에 호주는 미국의 군사 무기 구매를 5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줄이는 등의 미국 무기 의존에서 탈피하고 국내 생산과 유지를 위한 주권적 산업 능력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한국 K9 자주포 30문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닌 현지 조립으로 생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기 1년 전에 군사를 소집하였으며 미국 군사력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최대한 오래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이어 중국의 대만 야육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과거 세계대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미국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때 아무런 대가 없는 도움을 받았기에 대한민국은 이제 그 도움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뉴스투 기자들이 다음 기사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